안녕하세요, 모토플렉스 홍석주입니다. 자, 제가 오늘 가져온 차는 토요타 하이랜더 하이브리드고요. 제가 지난번에 시승기 영상 때는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매력이 있었어요. 이 차의 진짜 매력은 연비죠. 이거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 또 갑니다. 강원도로 가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풀투풀로 제대로 연비를 측정해달라 그래서 근처의 주유소에 가서 풀투풀 한 다음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출발하시죠. 보자. 얼마나 들어갈라나. 첫 번째 딸까? 이게 많이 들어간다. 거의 7리터. 자, 저희는 주유소에 들려가지고 기름을 가득 채우고 나왔습니다. 모든 트림미터는 다 리셋을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는 강원도에 가서 주유를 한 번 더 해가지고 저희가 첫 번째 짐을 싣지 않은 상태에서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에요. 저희가 찍어놓은 목적지는 낙산항이고요. 중간에 한계령을 찍어가지고 조금 더 실질적인 연비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도착해가지고 연비가 얼마나 나올지 기대해 보시죠. 자, 이제 저희는 50km 정도를 달려와가지고 가평휴게소를 지나서 계속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기준에서 연비는 리터당 16.1km를 달렸다고 뜨네요. 연비는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 괜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차의 복합 공인 연비가 13.8km를 인증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통의 하이브리드 차가 고속도로 연비가 안 좋다는 걸 감안하면은 생각보다 더 좋은 연비를 기록 중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차의 간단한 정보들을 좀 알려드리면은 지금 이 차에는 일본식 하이브리드라고 딱 떠올렸을 때 가장 상징적인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2.5L 가솔린 엔진이 얹혀져 있고요. 이 엔진의 출력은 188마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애킨슨 사이클이고요. 그리고 전기 모터는 182마력짜리가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전기 모터의 출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초반에 가속하거나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거의 대부분 전기 모터로 커버를 합니다. 근데 이 차가 엄청 크고 무거운 차잖아요. 거의 5m에 육박하는 차거든요. 그래서 엔진의 출력도 다른 하이브리드를 얹은 똑같은 토요타 시스템 대비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출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합산 출력은 240마력대 중반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고속도로 구간에 올라와서도 지치는 법이 없어요. 그냥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이렇게 쭉쭉쭉 속도를 높여 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은 차들이 보통 고속도로 구간에서 조금 연비가 더 줄어들잖아요. 근데 얘는 충분한 엔진 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속도로 영역에 들어와서도 연비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주로 팔리는 무대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장거리를 그냥 쉴 새 없이 이렇게 크루징해서 달려야 되는 그런 환경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끼친 세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장거리 상황에서 연비를 생각보다 잘 뽑아준다. 그리고 이 승차감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더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토요타를 생각했을 때 가지고 있는 그 부드러운 승차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외모에서부터 솔직히 이 차가 막 최신식 차다, 뭐 엄청 유행을 쫓아간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승차감이나 이런 파워트레인 전반적인 세팅에도 잘 묻어나고 있는 건데, 솔직히 이 승차감만큼에서는 이런 옛날 방식, 아주 레거시 영역에 있는 이런 승차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요즘에 솔직히 이 차의 경쟁차로 꼽히는 차가 팰리세이드인데, 팰리세이드 타보면은 조금 단단해가지고 뒷자리에 앉은 승객들은 조금 불편함을 유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팰리세이드 타시는 분들 좀 볼멘 소리 많았죠. 그런 승차감 불만을 지금 하이랜더는 완전히 다 지워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의 무게가 팰리세이드보다 100kg 정도 더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승차감에 더 좋은 영향으로 발휘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크루징하는 상황에서는 무게감으로 쭉 밀고 나가면서 노면의 잔진동들을 그냥 꾹꾹 눌러주길 바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런 대형 SUV에서는요. 지금 하이랜더는 그런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충분히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노면의 요철 같은 거 진짜 꾹꾹 잘 눌러주고 다니고, 그냥 불필요한 진동을 완전히 싹 먹어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게 SUV를 세팅할 때 브랜드가 이렇게 부드럽게 세팅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토요타는 차를 만들어오는 노하우가 굉장히 깊고 오래되다 보니까 이 차를 세팅함에 있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세팅해도 밸런스를 잃지 않는다고 자신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타면서도 무게중심이 좀 낮게 느껴져요. 토요타가 요즘에 되게 자랑하듯이 말하는 게 이 무게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제가 지금 운전하면서 느껴지는 것도 이 대중차에서 흔히 느껴지지 않는 지점에
엉덩이 아래에서 느껴지는 무게중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부드러움에도 머리 위에서 롤이 많이 안 생겨서 멀미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도 지금 하이랜더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가족들이 누리기에 정말 더없이 좋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는 또 달리고 달려서 이번에는 와인딩 초입에 들어왔고요. 짐을 싣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 순수한 상태에서 이 하이랜더가 보여주는 핸들링 성능이 어떤지 살짝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차는 굉장히 부드러운 하체 세팅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큰 기대는 안 돼요. 이 차가 원래 그렇게 달린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고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코너를 좀 돌아 나가다 보면은 여기가 의외로 이렇게 연속적인 코너가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속도가 꽤 높은 상황에서 돌아가는 그런 코너들이 많아요. 단발성 코너들은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돌아 나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는 기본적으로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차급을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잘 돌아 나가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차 무게는 물론 2080kg이 넘는 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차에 신겨져 있는 타이어 235mm 폭을 가지고 있는 스퀘어 사이즈 타이어를 끼우고 있고요. 브리지스톤 알렌자 스포츠 AS가 신겨져 있는데 이게 스포츠 타이어긴 한데 아까 트레드를 좀 살펴보니까 겨울에도 좀 노면을 쥐고 있을 수 있는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그렇게 잘 달릴까 싶었는데 이 무게를 충분히 지탱해 주는 거 보니까 잘 어울리는 타이어를 잘 신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눈앞에 조금 본격적인 코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첫 번째 깊은 코너는 물이 없죠. 이 차가 부드럽기 때문에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는 롤링 같은 거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부담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언제나 그렇듯이 이 브리지스톤 타이어는 한계를 만나지 않아도 소리를 좀 점진적으로 들려주면서 표현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리는 나지만 사실상 차가 가지고 있는 한계 지점에는 전혀 도달하지 않았다는 게 느낌적인 거는 그렇거든요. 의외로 이 차가 무게가 높고 롤링이 생겼는데도 그 회복하는 시간이 좀 빠르다는 게 지금 느껴져요. 토요타 차들을 타면은 언제나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롤링이 생기는 거를 허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코너를 돌아나가다가 만나는 요철도 그렇게 막 부담스럽지 않은 하체 세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회복하는 시간이 빠르다 보니까 운전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 코스를 오는 이유죠. 여기 아주 뾰족한 헤어핀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지나가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 잡아 돌릴 거예요. 자, 오, 이것 봐. 이 코스를 지날 때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보통 차가 미끄러지니까 ESC가 개입을 하면서 퓨얼컷을 걸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완전히 무게중심이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방금 저는 악셀레이터를 더 밟으면서 좀 돌파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차가 앞으로 밀고 나가주네요. 파워트레인이 뒤쪽에도 모터가 달려있어요. 토요타가 자랑하는 E4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 건데 솔직히 뒤에 있는 모터는 그렇게 출력이 세지 않거든요. 근데 감각적으로는 지금 사륜구동이라는 느낌이 확 난단 말이에요. 이것 또한 토요타가 가진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저런 코너를 지나갈 때 사륜구동차가 가지고 있는 안정감을 고스란히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충분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한계령 휴게소까지 올라왔어요. 간단하게 지금 잠깐 연비를 좀 말씀드리면은 와인딩을 다 돌아 나오고 난 이후에 연비는 리터당 13.4km를 기록했네요. 확실히 많이 줄어들어요. 자, 여러분, 바다예요. 저희 낙산항에 도착했고요. 저희가 이 하이랜더 하이브리드를 타고 여기까지 달려온 거리는 186km입니다.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주유소에 들려가지고 다시 휘발유를 가득 채우니까 채운 연료 용량이 11.711L입니다. 저희가 달린 거리가 186km 나누면은 15.8km가 넘는 연비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질 연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했던 저 트림미터 상으로는 리터당 15.4km를 달릴 수 있다고 떴는데 그것보다 실제로 풀로 다시 채웠을 때의 연비가 더 잘 나온 셈이죠. 그리고 이 차의 원래 공인 복합 연비가 리터당 13.8km를 달릴 수 있다고 인증을 받았잖아요. 그것보다도 잘 달리고 실제 트림미터 상으로도 실제로 기름을 채웠을 때 연비가 더 잘 나왔다는 거, 여러모로 오늘 테스트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이 상태로 다시 서울로 돌아가서 연비를 한 번 더 책정을 할 건데 그냥 하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물을 또 가득 싣고 사람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연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짜! 꼼꼼하게 채웠고요. 저희 다시 서울로 갑니다.
이 차의 기본 공차 중량은 2085kg인데 이 차의 총 중량은 2540kg이거든요. 그래서 455kg 정도의 물을 채운 거예요. 저희 성인 남자 2명이 타 있고 저희 장비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물은 저 정도 실었고요. 그래서 무게 배분은 적당히 해놓은 상태고 이 상태로 이제 초기화 시킨 다음에 이거 오래 걸리더라. 자, 연비 리셋했고요.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돌아가는 초입에 와인딩 길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한계령으로 올라가는 그 코스인데 아까 바닷가에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리는 12.7km고요. 이게 시작부터 연비가 좀 극적으로 차이나긴 하네요. 지금까지 탔던 어떤 하이브리드보다 지금의 연비가 가장 많이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찍혀있는 연비는 리터당 9.9km고요. 이게 시시각각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얼마나 연비가 나올지는 좀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이 발끝으로 느껴지는 감각도 좀 차이가 있어요. 아까는 조금 경쾌하게 좀 치고 나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짐을 싣고 난 뒤에 가속 페달을 밟는 느낌은 조금은 굼뜬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SUV다 보니까 저번에 카니발을 탔을 때는 총 중량이랑 공차 중량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잖아요. 그리고 그 간격이 실제로 체감적으로 막 극적으로 차이 나는 그 정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SUV다 보니까 그 총 중량이랑 공차 중량의 차이가 고작 455km밖에 안 났거든요. 이 중량을 다 채웠을 때 차이도 그때보다 뭔가 더 극적으로 차이 나는 그런 느낌이 난달까요? 그래서 속도를 이렇게 잠깐 줄였다가 정지도 안 해볼게요. 그냥 다시 가속 페달 밟아서 치고 나갈 때 무게 쏠림이 엄청나게 나요. 아까는 이 차가 지금 피칭 제어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게가 별로 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잘 작동하고 있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무게를 실은 상태에서 피칭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하체 감각 측면에서도 원래가 굉장히 부드러운 하체 세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게를 실었을 때 이게 엄청나게 서스펜션이 많이 압축되어 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조그마한 충격이 차체로 들어왔을 때도 한 번에 사인파 정도를 그리고 나서 충격을 다 먹어줬다면은 지금은 조금 더 너울이 치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 위에 요철이 조금 있거나 아니면 가속 방지턱 같은 걸 넘었을 때 확실히 좀 더 묵직하게 노면을 눌러주는 느낌은 있거든요. 근데 충격을 바로 흡수하지 못하면서 약간은 불안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는 게 약간은 아쉬워요. 근데 이게 다르게 해석해보면은 우리가 달릴 때 무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승차감은 좋거든요. 그냥 일직선으로 쭉 쏘는 그런 길을 달릴 때는 이런 상황에서도 승차감이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은 하이랜더 하이브리드의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무게를 실었을 때 무너지는 움직임은 있지만 그 폭 자체가 용납이 안 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카니발 같은 경우는 진짜 좀 무섭도록 차체가 미끄러지는 경향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이랜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움직임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무게를 싣고도 코너를 돌아 나갈 때 타이어가 좀 버텨주는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안정감이 최소한의 정도는 유지된다는 게 이 정도면 충분히 칭찬할 만한 정도예요. 자, 저희는 서울에 다시 도착해서 원래 처음에 기름을 넣었던 그 주유소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니까 역시나 오늘도 해가 졌네요. 오늘 연비가 얼마나 나왔냐 이걸 한번 검증을 해보기 위해서 기름을 넣고 왔거든요. 여기 영수증이 있어요. 마지막에 꽤 기름이 많이 들어갔는데 15.875리터가 들어갔습니다. 이 15.875리터에 대한 거리를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에서부터 강원도까지 갔던 거 그리고 다시 돌아온 거리 총 거리가 380.2km를 달렸다고 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186km를 달려서 강원도로 갔으니까 저기서 빼줘야죠. 380.2 마이너스 186. 그래서 강원도에서 다시 서울까지 돌아오는 데는 194.2km를 달린 겁니다. 여기서 15.875를 나눠보면 저희가 짐을 가득 싣고 와인딩을 빡세게 달렸을 때는 12.23리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갈 때 짐을 안 싣고 갔을 때 연비랑 총 토탈로 해서 얼마가 들어갔는지 좀 보자면은 자, 27.586리터를 넣었거든요. 이걸 380.2 나누기 27.586리터를 썼으니까 최종 연비는 13.78리터를 사용했다고 결과가 나오네요. 이 차 공인 복합 연비가 13.8km잖아요. 거기에 거의 근접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차를 테스트할 때는 짐을 많이 싣고 테스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짐을 많이 싣고도
공인 복합 연비를 뽑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저희가 고속주행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하이브리드 차들은 보통 고속주행을 할 때 굉장히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생각보다 선방한 연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연비 측정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